6월 22일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실제로 도로에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전 9명의 텍사스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바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도 규제도 정치적 압박도 동원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직 한마디도 대답하고 있지 않은데요. 대신 오스틴 씨는 테슬라를 자율주행의 사업자로 정식 등록했고 테슬라는 이미 60대의 차량을 배치하면서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미래를 점령하느냐, 바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 미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18일 텍사스 민주당 소속의 의원 9명은 일론 머스크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제목은 명확한데요. 바로 로봇택시의 출시를 9월 1일까지 연기하라는 주문입니다. 자, 왜인지가 궁금한데 이 핵심은 새로 통과된 법안인 빌 2807 때문인데요. 이 법은 9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 전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체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무인차가 사고를 내도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또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특히 사람이 없이 달리는 차가 도심의 한복판을 누빈다고 생각하면 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의원들은 이런 배경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테슬라에게 먼저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의원들이 테슬라에게 서두르지 말고 룰을 먼저 익히고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멈추지 않고 일론 머스크는 말 대신 행동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반격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스틴 씨는 테슬라를 자율주행 사업자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의원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고 대신 로봇택시를 도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틴 현지의 보고를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테슬라 로봇택시가 이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고 하고요. 이 테슬라 모델 Y 차량에 로봇택시 스티커가 붙은 모습도 포착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험 주행 중이지만 그 규모와 속도는 사실상 실전 배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스틴의 자율주행 전쟁터에는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경쟁사들의 전력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스틴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의 전쟁터입니다. 이미 여러 경쟁사들이 도심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각자 자신만의 전략으로 이 전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죽스는 토요타의 하이랜더 기반 차량과 이 독자 개발한 로봇택시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오스틴에서 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ID 버즈 차량으로 또 AV 라이드는 현대의 아이오닉을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테슬라는 모델 Y 차량에 로봇택시 스티커를 붙이고 그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식의 차이 같은데요. 이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지오펜싱, 즉 특정 구역 내에서만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또 안전 요원이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 테슬라는 무인 주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범위도 훨씬 더 넓은 도로망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비유해 본다면 다른 회사들이 아기의 손을 꼭 잡고 처음 가을은말을 걷는 것처럼 이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다면 테슬라는 지금 달릴 준비를 마친 아이와도 같은데요. 그럼 이런 과감한 전략과 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텍사스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9월 1일까지 텍사스의 로봇택시를 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엔 바로 빌 2807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관련 새 법안인데요. 이 법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는 도시, 즉 오스틴이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주 차량 관리국인 DMV만이 허가와 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택시에 대한 판단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법 아래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차량 내부에 영상 녹화 장치가 필요하고 또 연방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및 보험 가입이 필수로 작용합니다. 자, 도로에 나가기 전에 검사관에게 통과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도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좀 정치적인 뉘앙스도 보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의원의 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텍사스에서 유독 민주당 의원들만 나서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점, 이 단순한 안전의 우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웨이모 역시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그쪽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계속 우려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테슬라만 연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자, 언론은 계속해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부정기사를 쓰고 있고, 또 월가는 계속해서 로보택시 이벤트 전 팔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권까지 제발 로보택시를 연기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소음 속에서 테슬라가 믿고 가고 있는 기술력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기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레벨 기준은 0부터 5까지 나누어지는데, 레벨 0은 완전 수동운전이고 레벨 5는 완전 무인운전, 즉 운전대조차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하드웨어 4 하드웨어와 FSD 버전 12.4의 소프트웨어 조합으로 레벨 4, 즉 특정 조건 하에서 일정 구간만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로보택시는 레벨 5, 즉 완전 무인 상태의 주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스틴에서 시험 중인 60대의 테슬라 로보택시는 시작은 레벨 4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레벨 5로 진화할 것이고요. 바로 이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테스트 무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스틴 도시 전역을 무대로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크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이 성공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다음 그림은 과연 무엇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수리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해변이 더러워서 바늘, 배설물, 쓰레기가 널려 있고 그걸 치우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거기엔 또 1000m 높이의 물벽, 즉 인공지능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1000m짜리 쓰나미가 닥치려는데 해변 청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다시 본 궤도 돌아와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본 궤도 돌아왔죠. 기계 기술 개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치에서는 잡음이 너무 심해요. 신호 대잡음 비율이 정말 형편없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서 그 얘긴 두 번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워싱턴 DC는 온통 정치투성이라니까요. 하지만 로켓이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컴파일되고 실행되게 하려면요, 그럼 최대한 진실을 추구해야 해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then you have to be maximally truth-seeking, or your software or your hardware won't work.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속일 수 없는 것도 없죠. 수학하고 물리학은 엄격한 심판자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환경에 익숙해요. 정치랑은 확실히 다르죠. That's definitely not politics. 그래서 다시 기술 분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Technology. 자, 자동차와 돈, 기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세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X는 지금 놀라운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 이제는 투자와 카드 결제, 또 송금과 계좌 관리까지 가능한 슈퍼 앱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여러 개의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 중심의 플랫폼으로 X가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곧 엑스머니를 출시합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들을 위한 X체제 놀라운 기능 업그레이드를 보셨죠?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클릭베이트 같은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곧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모든 금융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간 결제, 자금 저장, 크리에이터에게 후원, 유료 콘텐츠 시청까지 가능하죠.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판타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빽빽한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모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는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고요. 만약 X앱으로 로보택시를 예약할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용자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FSD와 X의 금융 플랫폼이 합쳐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쓰는 XAI의 인공지능 생태계까지 더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디지털 제국의 윤곽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의 위챗이고요.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와 결제, 쇼핑과 뉴스, 게임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중국에서는 모든 일상이 위챗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나 전기요금도 위챗을 통해서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 이 위챗을 켜고 있고 그만큼 중국에서는 생활의 필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를 위챗 같은 존재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의 예약은 기본이고 이 로보택시를 타고 이동한 동선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광고와 서비스가 따라붙는 세상, 이 테슬라와 X가 결합하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순한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가 그 시작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의원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9월 1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9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테슬라의 기술은 그 규칙보다는 언제나 한 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틴에서 시작된 이 로보택시의 움직임은 그저 교통수단의 진화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미래를 누가 먼저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자 도전이라 생각하고 그 정답은 바로 이번 일요일 미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2일 오스틴의 도로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라온 게시물에 이 댓글을 달아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게시물에서는 아들이 엄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된 거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의 대답은 아빠가 로보택시 출시 직전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밑에 한 가지 대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포크는 이 개발자 용어로 기존의 코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라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테슬라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일 수 있는데 마치 거대한 갈림길 앞에서 테슬라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번 일요일이 그 테슬라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열어갈 길에 현재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며 이 도전이 성공하든 혹은 시행착오를 겪든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 테슬라의 꿈이 오스틴에서 정말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일요일 테슬라가 선택한 갈림길이 새로운 길로 이어지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